이 지문에서 시작돼요. 현행 법지문이. 현행 법지문은 두 가지 특색,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적인 측면하고 실용적인 측면에 얘는 실용적인 측면으로 갑니다. 자, 근데 이론이든 실용이든 기본적인 이론이 정립돼서 나가는 거잖아. 그럼 그 이론 정립되는 게 뭐냐면 이거야, 얘들아. 잘 들어. 권리와 의무는 항상 같이 가는 거야. 알겠니?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야. 권리 없는 의무, 노예야. 알겠냐? 의무 없는 권리, 양아치야. 양아치가 돼서도 안 되고 노예가 돼서도 안 돼요. 잘 생각하라고. 항상 인생은 등가 교환이야. 여러분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누군가 이득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부당한 손해를 받고 있는 거야. 좀 그런 상식을 갖고 사세요. 이게 100% 50대 50으로 완전히 균등할 수는 없어. 근데 얼추 밸런스는 맞춰놔야 돼, 제발. 그 양보 같은 거는 병신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양보 받을 만한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쪽이야. 자, 초반부에서 그래서 뭐냐.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규정을 하고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야. 인간은 하늘이 부여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천부인권이죠. 자, 그럼 천부인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런 것까지는 주제가 아니야. 그건 도입일 뿐이야, 얘는. 그래서 인간의 천부인권, 즉 재산권을 갖게 돼요. 자, 그런데 아니 그냥 나는 뭐 아무 의미 없어. 전 여친 재결합 이런 생각 1도 없어요. 전 여친이 다시 만나자 그래도 솔직히 저는 안 만날 것 같다. 근데 전 여친 강아지는 다시 만나고 싶어요. 너무 귀여워. 야, 콩이에요. 전 여친 강아지야. 자, 그럼 봐. 우리 콩이한테 내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냐는 거죠. 못 물려준다니까? 왜? 얘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권리를 못 갖고 있어. 알겠어. 야, 그런데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가 어떤 자산을 갖게 하고 회사 이름으로 투자하고 그러면 회사의 권리고 재산이지 대표의 권리고 재산이 아니잖아. 구분할 필요가 있겠네. 그러네. 어떻게 하지?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즉, 개개인과 구분이 되는 사람의 모임으로서 사단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자. 사단은 어떤 명확한 목적이 있고 운영 기구를 두며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서 법인격을 등기로서 부여받으면 인간처럼 권리 의무를 누릴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다시 한번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는 법인이 되면 권리 의무를 다 할 수 있고 다시 등기로서 법인격을 부여받아서 권리 의무를 갖게 되면 사단인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 의무를 다할 수가 있고 등기를 취하지 않아서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하면 권리 의무도 없어서 법인격으로서 부여받게 되는 권리 의무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게 일단락 개념이야. 됐어요? 질문. 자, 그럼 글의 주제는 당연히 인간의 권리 능력이 아니라 사단의 권리 능력이고 중요한 건 개개인과 사단은 엄밀하게 구분된다는 거겠죠. 그게 다시 한번 주제가 세팅되는 핫플레이스 1달락 2달락 넘어가는 포인트에서 있다고. 자, 그럼 여기서도 특히 주식회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주식회사는 뭐겠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인들의 모임이 회사, 모여있는 집단이겠죠. 그런데 주식회사라는 전제와 위배되는 형태의 주식회사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다시 주식회사라는 거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인들이 모여서 만든 사단이야. 그리고 등기에 의해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사단 법인이야. 즉 법인이면서 주주들이 주식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갖는 형태의 집단인데 예를 들면 어떤 한 명이 인수를 다 했다든지 상속을 했다든지 증여를 했다든지 어떤 이유로 1인 주식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문제는 얘는 개인과 집단이 구분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는데 구분이 안 돼버리잖아. 문제는 구분이 안 되니까 잘 들어. 내가 1인 주식회사 대표야. 그러면 회사를 이용해서 내 사익만 추구하고 회사를 망하게 해버린다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회사의 자산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회사의 자산을 빼돌려서 내 개인 자산으로 횡령해서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럼 회사의 자산을 보고 투자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손실을 입을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라는 거야,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문제는 법인격 부인론으로 해결하겠다. 근데 우리나라 법제도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해서 명시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진 않지만은 권리남용 조항을 적용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 지문으로 일단 법지문에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법적인 이론 체계 확립이 되어 있으면 훨씬 편하게 볼 수 있는 지문들이거든. 이 지문들이. 근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 주는 이 흐름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지문이 끝난 거야. 됐니? 자, 하나 더 얘기할게. 그냥 제가 구글에다가 이사회 구조라고 검색을 해서 그냥 눈에 띄는 거 카카오 구조가 나와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이제 경영학과 같은 데 전공을 하거나 회사법, 상법 같은 걸 공부하게 되면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 그럼 봐봐. 주주에 의해서 주주총회가 만들어지고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또 이사회 내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자, 그런데 잘 들어. 주주는 당연히 인간이죠. 맞죠? 주주총회도 인간이 모여 있는 거지. 근데 잘 들어.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게 이거야. 대통령과 대통령은 의미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이면 하나의 개인으로서 대통령이겠지만 또는 잘 들어 행정부의 기관이기도 한 거야. 무슨 얘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개인이면서 기관일 수가 있는 거지. 잘 들어 1인 주식회사는 내 개인이면서 내 회사일 수도 있는 거야. 무슨 얘기 이해돼요? 다시 총리라는 것도 하나의 기관이야. 검사도 하나의 기관이야. 그런데 검사는 개인이기도 하죠. 자, 검사는 어떤 기관이야? 공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이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검사는 개인이잖아. 그게 헷갈리는 거야. 잘 들어. 개인은 하나의 기관이기도 해요. 이런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려버린 거야. 배경식이 잘못 적용되면 개인과 기관이 구분이 안 돼. 그러면서 그래서 일단락 주제 세팅이에요. 녹색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꼭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천부인권이라는 단어가 뭐겠어? 태어나자마자 하늘이 부여하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니까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거고. 됐죠? 자, 그런데 봐봐. 천부인권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뭐라고요? 소유권으로 가고 있어. 재산권으로 가고 있다고요. 하나 더 얘기할게. 자, 권리와 의무는 대응쌍이야. 채권, 채무 대응쌍이야. 언제 출제됐어? 17학년도. 여러분 그래서요. 17학년도 얘가 세팅됐기 때문에 이후 지문들에서 지금 제가 녹색으로 현관 패친 것들을 전부 다 안다고 전제하고 출제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 자, 단체가 있어.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어떻게? 등기로서 법인격을 부여받았어. 법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인간처럼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단체의 요건에 대해서, 단체의 특성에 대해서 볼게. 단체 중에는 1.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2. 목적이 있고요. 3. 개개인과 구별되면서 4. 독자적인 실체로서 존재하고 5. 운영기구를 두는 것.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이런 단체를 뭐라고 한다? 사단이라고 한다. 일단락 주제는 그래서 사단에 대한 개념이에요. 사단은 다시 한번 사람들이 모였고 목적이 있으며 구성원과 명확히 구분이 되는 운영기구를 두고 있는 게 사단이며 이 사단은 등기에 의해서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인간과 같은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돼요. 계속해서 볼까? 자, 이러한 성격을 사단성이라고 정의했고 1, 2, 3, 4, 5 자, 사단의 구성원 사원인 건 당연하겠죠. 몇 줄만 칠게요. 자, 법인 등기를 받으면 법인격이 생긴다. 법인격을 갖췄으면은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봐봐. 여기에 지금 반복되는 단어에 대해 한번 볼게요.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 구분. 사단법인 자기 이름으로 진 빚과 사원 개인의 책임은 다르다. 보입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잘 들어.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구별된다. 구성원과 구별된다. 구성원과 구별된다. 구성원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모여서 만들었지만 구성원 개개인의 법적 권리, 법적 의무와 사단이 갖는 법적 권리 의무는 구분된다는 얘기를 4번을 했어요. 이게 사단의 특성이야. 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그 얘기야. 지금 이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틀렸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대표이사는요. 잘 들어. 얘는 개인이면서 기관이거든. 이게 헷갈렸던 거예요. 자, 사단은 뭐야? 집단이면서 개개인의 모임이거든. 그러면 자, 사단이 갖는 권리 능력이 있죠. 우리 개개인들의 천부 인권이 있죠. 근데 얘는 엄밀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특성에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거를 일단락 주제 세팅부터 처음부터 구성원 개개인과 사단의 법적인 성격은 달라라고 계속 구분을 4번 해줬는데 그 반복되는 주제 정보를 놓쳤으면 여러분이 저기에서 배경식으로 대표이사는 사람인데? 기관이라고 그랬어? 틀렸네? 날아가는 거죠. 자, 2단락 보겠습니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인데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이 되고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상식이야.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여기는 상식이니까. 나중에 따로 처리가 돼야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정액을 출자하여 1인 주식회사가 된 거야. 즉 모순이 생겨버리죠. 왜? 기본적으로 사단이라는 건 개개인들의 사원들의 모임이라며. 모임이 아닌데 사단을 줘? 무슨 얘기야? 또 꼭 그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상속매매 양도 등으로 인해서 1인 주식회사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이단락 주제는 회사이지만 그 중에서도 1인 주식회사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러면 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돼버려요. 혼자밖에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봐. 이처럼 요약정리 지시죠.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고 반복해서 얘기해놓잖아. 지금 여기도. 그러니까 주제구조를 똑바로 잡은 친구는 1인 주주는 개인이기도 하지만은 대표이사기도 하지만은 그 대표이사라는 거는 봐. 대표이사, 기관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틀릴 일이 없었던 거야.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았다면 틀릴 일이 없는데 구조 처리 없이 내용 일치로 오다가 일부 내용만 딱 파먹으면서 배경식 잘못 적용되면 대표이사는 개인인데 하면서 틀려버린 거야. 경영의 주체가 봐.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3번 얘기하잖아요. 근데 봐. 3번만 얘기했어. 일단락도 그 얘기예요 지금. 사원과 사단은 구분된다. 사원과 사단은 구분된다. 사원과 사단은 구분된다. 사원과 사단은 구분된다야. 사원 개개인의 권리와 사단 권리 능력 구분된다야. 4번 얘기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1인 주주가 있는데 1인 주주 개인과 회사는 구분돼야 돼. 1인 주주 개인과 회사는 구분돼야 돼. 1인 주주 개인과 회사는 구분돼야 되는데 모호해져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대? 회사라는 건 독립된 주체가 돼야 되는데 개인처럼 보여버린다는 거죠. 4번 얘기했어. 4번 여러분. 됐어? 그러면 이런 모호성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터진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으로 두는데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 한 명이고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인데 봐봐. 아까도 얘기했고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럼 잘 봐. 일단은요 여기다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 건데 잘 보세요. 이사회라는 게 있죠. 이사회는 의결기관이죠. 자, 이사회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 대표이사라는 기관이죠. 뭐라고? 기관이라고. 기관. 됐니? 얘는 개인이자 기관이라고. 됐어요?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보수는 뭐가 결정을 한다?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럼 정리하면 이거의 결론은 여기서 명시된 3개의 기관이 나와. 1번 주주총회가, 2번 이사회라는 의결기관을 만들고, 3번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한다야. 이게 상법에, 이게 주식회사의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한다야. 이해됐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도식을 그려줘 버리면 너무 쉬운데 줄글로 처리시키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터진 거야. 내용일치로 가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래프를 말로 설명할래? 수학 그래프를? 포물선의 그래프 그려버리면 돼요. 절편하고 꼭지점을. 그럼 중3도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포물선의 모양을 줄글로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복잡 다사다난해지니까. 하나 볼까? 예를 들면 이번 4월 학평. 우리 지금 해설 강의 끝났어요.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우리 이번 4월 학평 한번 볼게. 그래프 문제 나왔지. 우리 아까 4월 학평 그래프 문제 진짜 이거 30초짜리도 안 걸리는 문제였어. 수학이었어 그냥. 만약에 B에서 P1을 넘어서 C에서 경보가 울렸다면 C-B만큼의 시간이 지연 시간이잖아. 그걸 틀리면 어떡해. 근데 이걸 틀려놨다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P고 C에서 경보를 했으면 이미 B에서 넘은 다음에 C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보가 울린 거니까 D만큼이 아니라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C-B만큼 시간 뒤에 경보가 울린 거잖아. 자, 이런 그래프에서 수학 문제가 나온다. 자, 여러분 질문. 얘는 몇 차 함수니? 판단이 잘 안 돼요? 몇 차 함수야? 최소 몇 차 함수? 극대값 하나. 극소값 하나. 다시 극대값 하나. 변곡점들이 있어 보이지만 명확하진 않으니까. 최소한 몇 차 함수? 됐어? 자, 이 함수를요. 말로 설명한다고 생각해봐. 뒤져. 근데 얘를 5차 함수라고 설명한다고 생각해봐. 할 수 있죠. 4차 함수 기본 기억은 어떻게 해야 돼? 극대극소 몇 번 나타나? 라고 다 이미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다고. 알겠어. 자,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 생각해봐. 극점 몇 개야? 하나. 대칭축이야. 이해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를 자꾸 줄글로 처리하고 줄글을 이렇게 그래프로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그걸 자꾸 여러분이 줄글로만 처리하려고 하면요. 어떤 느낌이냐. 그러니까 잘 들어 제발 얘들아. 제가 이 동네 학생들 수업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계산 아주 귀신같이 잘해. 근데 이런 문제를 못 풀어. 왜 그러겠어? 중학교 때 계산만 연습한 거야. 왜? 그것만 배웠으니까. 근데 고등학생이 돼가지고도 계산만 하고 있잖아. 규칙성이라든지 뭔가 발상법을 찾아내질 못하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봐. 여기는 이 많은 데이터는요. 이거 한 방으로 설명 끝이야. 그럼 어떤 연습을 해야 돼?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국어 실력은 절대 안 늘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야. 그래프 안 그리고 대충 푸는 친구는 작살나 나중에.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자꾸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좀 미치겠네. 여러분 통합과학, 통합사회 왜 배웁니까? 국어도 통합이야. 아까 3시 반 수업 들었던 학생들 LFI 키트 기억나니? 경우에서 확률 문제잖아. 조건방률 문제잖아. 그걸 내가 5년 전에 가르쳤을 때는 국어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수학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잘 들어. 5년 전만 해도 문이과가 구분돼 있었어. 니네부터는 문이과 통합이야. 그냥 문이과 통합이라고요. 통합과 통합사회 통합국어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전과목 통합이 국어에서 일어나. 그런 관점을 안 바라보면요. 왜냐하면 내가 고3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수학 개념 설명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아까 3시 반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잔소리 같을 때 들어서 캐치를 한 다음에 머릿속에서 뉴런을 딱 연결시켜 놔야 돼. 그냥 팔짱 끼고 아는 얘기만 듣고 있어. 뭐가 바뀌어? 점수 그대로야. 진짜 점수 존나 그대로야 그러면.
바뀌어야 돼요. 다시 본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야. 그러면 사실상 자, 잘 들어. 이 개인의 권리 능력이 있고 이 사단의 권리 능력이 있는데 개인이 사단의 권리 능력 마음대로 이용해버리죠. 나오잖아. 심해지면 어떻게 돼? 회사의 이익은 대표의 이익이 될 수 없음에도 회사의 이익을 대표의 이익으로 만들어버리니까 횡령 같은 게 나타나겠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니?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예외적으로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는 법인격 부인론을 해결하겠대. 자, 이러한 법적 행동들은 모두 다 법률에 근거해야 돼. 그럼 근거 있니? 아니, 없대요. 그럼 안 되잖아. 어떻게 해결하겠대? 네. 권리남용의 조항으로 적용하겠대. 이해됐습니까? 끝. 그래서 지문 내용은 이걸로 정리 끝이야. 필기하세요. 이걸로 처리가 됐어야 됐다. 그러니까 이걸 해내냐 못해내냐 싸움이라고. 이거 안 하면 성적 안 오르는 거고 우리 6개월을 진짜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는 것만 못하다고. 야, 게임하면 레벨업이라도 했겠지. 야, 게임하면 하다못해 사이버 머니라도 쌓였겠지. 이거 뭐 하는 건데 이거는. 시간 낭비 동단비야. 알겠어요? 잘 해보세요. 자, 봅시다 그러면. 윗구통에 알 수 있는 내용이요. 자, 봐봐. 그러니까 세부 내용이 아니야. 사단이 글의 주제죠. 사당성 일단락 주제죠. 5가지 정보가 있었죠. 기구 있다는 게 몇 번째였어? 4번 내용이었죠. 자, 사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을 뭐라고 한다? 사원이라고 한다.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면 인간처럼 권리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그 다음에 3번. 구성원과 엄밀하게 구분돼서 존재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사단이 뭐야? 사람들의 모임이라니까. 제도가 아니라. 제도는 뭐야? 등기야, 등기. 됐어요? 사단이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법인격을 부여받아서 인간과 같은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고 인과구조로 얘기했습니다. 등기로서 법인격을 갖게 되고 법인격으로서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인과. 자, 우리 아까 3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잘 들어. 잘 들어. 이제 좁히고 발췌독이라고 안 할게요. 자, 문제에서 필요하면 주제, 구조, 재처리하세요. 뭐라고? 문제에서 필요하면 돌아가서 주제와 구조 재처리라고. 그러면 사단은 등기를 통해서 법인격 부여받고 법인격에 의해서 권리 능력을 받는 거야. 즉 등기가 사단이 권리 능력을 갖게 하는 제도야. 사단 그 자체는 모임이라는 뜻이라고. 기본적인 정의 처리하고 주제 구조 처리했으면 5번이 그냥 툭 하고 보이는 이 느낌이라는 겁니다. 자, 36번도 마찬가지인데 36번도 여러분이 내용일치로 보면 순간적으로 헷갈린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대표이사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인가? 어머나 그런데 반복을 몇 번 했니 지금. 자,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인데 개인이면서 회사 그 자체야? 모순이잖아. 그게 문제 원인이었잖아요. 다시 대표이사는 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기관이잖아. 그 얘기를 3번이나 반복했고 빨간색으로 10번 넘게 얘기했어. 그러면 체크를 해야지 이제. 됐어? 끝.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 문제에서 필요시 주제와 구조를 재처리한다. 좁히고 발췌도 아닌 것 같아. 아니, 좁히고 발췌도 하지 마 이제. 주제 구조 재처리야. 이게 여러분한테 더 와닿는 접근법인 것 같아. 자, 이제 오늘부터 저는 문제부터 보는 연습을 같이 해볼 거예요. 동시에 완전히 실전적 느낌으로 가져갈 거야. 그래서 3시간 수업은 좀 느낌이 많이 달랐을 거고요. 저녁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7번 볼게요. 이것도 세부 내용이 아니야. 다시 세부 내용이 아니야. 주제를 묻는 거지. A는 뭐라고? 사원이잖아. 사원 당연히 정가치 높으니까 물어야 되겠죠. 자, B는요. 사단의 책임이지. 사단의 권리 의무지. 자, C는요. 사단성이라는 일단락 주제 내용이죠. D는요. 회사라는 법인격을 갖는 독자적인 실체. 이게 뭐라고? 사단이야. 잡아. 여러분. 목소리 나가는 거 봐라. 잡아. 글의 주제인 사단과 사단성이 3번에서 4번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 사단과 개인은 엄밀하게 구분이 돼야 됨에도 이 단락에서는 1인 주식회사로 구분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해버렸잖아요. 됐니? 그 문제는 어떤 문제야? 5번 같은 문제지. 근데 5번 같은 문제 잘 보세요. 허울만 남게 된다는 뭐니? 회사의 자산을 횡령하는 것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 자산 감소 때문에 권리 능력이 왜 없어져요? 정답 5번이지. 잘 들어요, 여러분. 회사가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건 뭐라고? 뭐라고? 얘라고.
등기로서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거라니까. 자산으로서 권리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인가 구조가 틀렸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용 일치가 아니라 문제에서 필요하면 주제 구조 재처리 느낌으로 가야 돼. 아시겠죠? 필기 잘 해놓으시고 정리 잘 하고. 마지막 한 문제입니다. 자, 존나 우울한 표정 좀 짓지 마. 왜 막 진짜 누구 죽은 것 같아. 자, 봅시다. 니은. 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잖아. 니은에서는. 자, 어떤 경우겠어요, 그러면? 그래, 원래는 사원 개인과 사단은 구분이 돼야 돼.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 뭐야? 같아져서 생긴 문제인 거잖아. 선제 하나하나 놓고 OX 따지지 말고 한 번에 봐. 한 번에. 그래. 자, 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회사의 자산을 개인이 횡령해버릴 수 있죠. 그러면 누가? 관계사가 피해를 입어. 관계인이 피해를 입어. 어떻게 구제를 해주겠다? 권리남용 조항을 적용해서 일시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겠다. 이게 글의 주제 구조잖아요. 됐니? 5번이죠, 그러면. 됐어? 자, 지금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인격 부인을 해서 자, 회사의 책임을 주주의 책임과 일치시켜 줘버리면 주주가 횡령하는 일이 없겠죠. 근데 책임이 없으니까 횡령해버리겠지. 근데 책임이 있으면 지가 갚아야 되는데 횡령 못하죠. 이해됐어? 이 구조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 하셨어야 된다고? 구조 처리. 주제 구조 재처리. 자,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